웹앱에서 new 그리고 HTML 선택해 주시고요. 16번이죠. 16번 jQuery라고 할까요? 여기도 그냥 jQuer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HTML 파일이고요.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웹앱 폴더 밑에서 16번 jQuery HTML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타이틀은 jQuer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body에 h1이라고 하시고 jQuery 이렇게 할게요. 컨텐트 속성 스타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컨텐트는 inner HTML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속성은 ATTR, 어트리뷰트,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트리뷰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스타일은 태그의 스타일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죠. 뭐 보더라든가 혹은 뭐 폰트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바탕 색깔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jQuery를 이용해서 컨텐트를 변경하거나 속성을 변경하거나 스타일을 변경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 div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id를 줄까요? id를 div 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보죠. hello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strong 태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태그 안에 jQuery라고 쓸까요? jQuery 느낌표 하나 뭐 이렇게 쓰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div 안에 hello jQuery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jQuery는 강조를 할 겁니다. 볼드체로 강조를 하는 그런 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iv 아래쪽에 이미지를 하나 넣을 거예요. 이미지 태그를 넣을 거고요. 이미지 태그를 넣으실 때는 alt 속성하고 src 속성 두 가지를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미지는 콘텐츠를 갖지 않는 그런 태그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타트 태그에서 바로 닫아버리시면 되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넣을 거냐면 벌브 오프라고 하는 이미지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 폴더 밑에 있는 벌브 오프라고 하는 GIF 파일을 넣도록 하고요. alt라고 하는 속성은 그 이미지를 못 찾았을 때 그 이미지 대신에 표시해주는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이 문자열은 그 어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소프트웨어나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HTML 파일을 음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alt 속성이 이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구라고만 할까요? 일단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거 없을 거예요. H1 하나 있을 거고요. div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밑에 이미지 하나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네, 여기 파일 이름에서 16번 jQuery.htm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여기 div 쪽에 테두리 선만 조금 넣을까요? 테두리만. 네, 위쪽에서 스타일 잡아가지고요. 스타일 잡아서 div에다가 보더 속성만 주도록 해요. 보더 1픽셀 솔리드 회색 이렇게 줄까요? 이렇게 주고 마진을 주면 조금 떨어져 보이겠죠. 마진을 8픽셀 정도만 주고요. 패딩도 약간만 줄게요. 8픽셀. 안쪽 여백이죠.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고요. 패딩은 안쪽 여백이 되죠. 이렇게 하면 아마도 약간 그 div가 어디 있는지라고 하는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세로 고침해 보시면 네, 여기가 div, 여기가 div 영역이 되겠죠. 마진이 상하 좌우에 있고요. 패딩도 상하 좌우에 있고, 그 다음에 jQuery가 들어가 있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div 속성 안에 있는 inner HTML을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 안에 있는 다른 서브 태그들, 그러니까 자식 요소죠. 차일드 태그들은 다 제거하고 텍스트들만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할 겁니다. HTML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는 여기 src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의 src 속성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려고 하는 기능들은 전부 다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만 이용해서도 다 가능한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런 기능들이긴 하지만 jQuery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를 이용하기 위해서요. HTML 파일마다 링크를 넣어 주셔야 돼요. jQuery를 사용하려고 하는 HTML 파일들마다 그 jQuery 라이브러리 링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15번 파일에서 했었던 그 링크 있죠. 그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16번 파일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프로젝트에서 한 번만 이걸 써주면 되는 게 아니고 HTML 파일마다 필요한 HTML 파일마다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스크립트에서 jQuery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jQuery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요. 이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document.ready 그리고 이 안쪽에서 function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그 이벤트 리스너 함수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 리스너 함수를 등록을 하는 건데 언제 등록을 하는 거냐면 도큐먼트가 준비되었을 때 실행할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거예요. HTML 문서의 로딩이 전부 다 끝났을 때 이게 ready라고 하는 의미예요. document.ready라는 의미는 HTML 문서의 로딩이 전부 끝났을 때 실행할 콜백 함수를 등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HTML 문서의 로딩이 다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body에 있는 H1이 화면에 그려지고 div가 브라우저에 그려지고 이미지가 브라우저에 그려지고 이런 모든 body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브라우저에 의해서 그 브라우저에 전부 다 렌더링이 끝났을 때 그때 로딩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동으로 발생이 돼요. 그때 이 함수 안쪽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크립트를 어디서 만들었었냐면 제가 스크립트를 항상 어디서 만들고 있었냐면 모든 HTML 코드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서 스크립트를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브라우저가 HTML 파일을 렌더링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렌더링을 하거든요. 뭐 그거는
크롬 브라우저든 뭐 엣지든 사파리든 모든 브라우저는 다 똑같아. HTML 파일을 서버로부터 받았으면 그 서버로부터 받은 HTML에서 첫 번째 줄부터 한 줄 한 줄 렌더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서 화면에 그 요소들을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H1이 있으면 H1을 화면에 그리고 HR이 있으면 HR을 화면에 그리고 H1이 있으면 H1을 그리고 P가 있으면 P를 그리고 버튼이 있으면 버튼을 그려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러니까 에러 없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무엇을 하냐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먼트를 찾아라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막 그려졌으니까 화면에 그 HTML 엘리먼트가 그려졌으니까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헤드에서 헤드에다 스크립트를 넣어도 돼요. 헤드에다 스크립트 이거는 보기만 지워버릴 겁니다. 헤드에서 변수를 선언하고요. 엘리먼트 찾아주세요라고 하고 document.query selector 이렇게 썼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여기를 뭐 H1 이렇게 썼어요. 얘를 찾아줄까요? 못 찾아요. 왜? 스크립트가 먼저 실행되니까. H1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바디가 아직 실행 전이잖아요.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만들기 전에 H1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undefined. undefined에다가 e.add event listener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실행이 안 되는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실 자바스크립트에도 이런 거 있어요. windows.onloa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 펑션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그 자바 화면 윈도우 브라우저의 화면이에요. 브라우저의 화면이 로딩이 끝났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document.query selector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똑같은 H1이더라도요. 얘는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코드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함수를 등록하는 것까지는 스크립트에서 하는 거예요. 함수를 등록하는 것까지는 스크립트에서 하는데 바디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함수가 브라우저에 의해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뭐냐면 이 코드는 윈도우가 로딩이 끝났을 때 실행해야 될 함수를 어떤 변수에다가 등록만 하는 거고요. 등록만 하는 거고 아직 함수를 실행시킨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함수는 언제 실행이 되느냐? 바디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얘를 차근차근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H1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들에도 그 똑같은 코드가 여기에 있느냐 혹은 그 콜백 함수 내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엘리먼트를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저는 스크립트를 어디서 만들었었냐면 바디에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브라우저가 모든 엘리먼트들을 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심하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document.query selector라고 하는 그 함수가 그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진 녀석을 찾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제가 바디에서 제일 마지막에 넣기는 했어요. 그렇죠? 바디에서 제일 마지막에 넣긴 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큐먼트의 로딩이 다 끝나기 전에는
콜백을 실행하지 말고 도큐먼트의 로딩이 끝났을 때 콜백을 실행해라. 그리고 이 안에서부터 변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jQuery 앞으로 제가 jQuery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항상 요거부터 시작하고 할 거예요. 도큐먼트의 로딩이 끝났을 때 콜백을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백 함수는 도큐먼트 로딩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바의 특징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바는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콜백 함수 내부에서도 어떤 다른 함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함수를 그냥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디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버튼이나 이런 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디비전을 바로 찾을게요. 자, 뭘로 찾을 거냐면 id로 찾을 거예요. id로 찾으려면 달러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샵. 그죠? id 이름은 디비전이라고 넣죠. 디비전. 디비전을 클릭했을 때라고 할게요. 클릭했을 때 이거죠. 자, 이 코드는 무슨 의미예요? 이 코드는 무슨 의미냐면 id가 디비전인 요소를 클릭했을 때 실행할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거죠. 콜백 함수를 등록해야 되니까 안쪽에 다시 펑션 하고서 펑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jQuery가 사용하는 문법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달러 도큐먼트 뭐뭐 했을 때 실행할 함수 등록. 달러 샵 id가 뭐뭐인 요소를 점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 등록. 그러면 이 함수들은 언제 실행이 되느냐? 앞에 있는 액션이 일어났을 때. ready가 되면 펑션이 시작되는 거고 클릭이 되면 펑션이 시작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jQuery라고 하는 게.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콘솔에다가 우리가 로그로 출력을 할게요. 로그로 출력을 할게요. 맨 처음에 무엇을 출력을 할 거냐면 달러 디스를 할게요. 자, 달러 디스는 뭐냐면 요거 사실은 전 시간에 오전에도 사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달러 jQuery에서 달러 디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콜백 함수 내부에서 달러 디스의 의미. 이거는 뭐냐면 그 이벤트를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려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HTML 엘리먼트예요. 근데 딴 게 아니고요. 펑션이 언제 실행돼요? 디비전이 클릭이 됐을 때잖아요. 그죠? 콜백 함수가 언제 시작이 돼요? 디비전이 클릭이 됐을 때잖아요. 디스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액션이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한 HTML 요소. 이 콜백 함수가 시작되기 위해서 이벤트가 발생한 그 엘리먼트를 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 아시겠죠? 그렇죠? 콜백 함수가 실행될 수 있었던
이벤트가 발생한 HTML 요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his는 누구다? 콜백 함수 내부에서 this는 누구다? 메서드 앞에 있는 엘리먼트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셨죠? 콜백 함수 내부에서 this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다. 그게 this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객체잖아요. 디비전이라고 하는 HTML 엘리먼트가 객체죠. HTML 엘리먼트가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한 거잖아요. 그럼 메서드 안에서 this는 뭐예요? 메서드 안에서 this는 그 메서드를 호출해준 객체잖아요. 객체.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this라고 하면 클릭 앞에 있는 객체를 얘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점을 쓰는 거예요. 점. HTML. 자, 여기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jQuery는 모든 게 전부 다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함수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inner HTML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div 이렇게 잡아가지고 div에다가 이렇게 글자들을 쓰려면 거기 안에 있는 글자를 읽어오거나 그 안에 있는 글자를 쓰려면 무슨 속성 이용했었어요? inner HTML 이용했었죠. 이거는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문자열 집어넣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추가를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문자열이었단 말이에요. inner HTML은 함수가 아니었어요. 얘는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문자열로 대체하거나 기존에 있는 문자열에다가 더하기 하고서 새로운 문자열을 더하기 하고서 다시 저장하는 이런 코드를 썼었죠. 그렇죠? 근데 jQuery에서는 그 모든 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HTML 죄송합니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inner HTML 속성과 동일한 그런 같은 역할을 해요. 볼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새로 고침해 보시고요. 콘솔 창에 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콘솔 창에 로그는 언제 로그가 출력이 되냐면 div를 클릭했을 때. div를 클릭하면 콘솔 창 보세요. 콘솔 창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출력문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세 줄이 출력이 되는데 그 세 줄이 뭐냐면 div 안에 뭐가 있었죠? div 안에 hello, strong 이렇게까지가 있었죠. 그렇죠? 네. 위쪽하고 아래쪽에 빈 줄이 하나씩 있어요. 위쪽하고 아래쪽에 빈 줄이 하나. 그러니까 세 줄이 출력이 된 거예요. 세 줄이 출력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div 만들 때 여기서 엔터 한 번. div 다음에 엔터 한 번 넣었죠. 줄 바꿈. 그 다음에 여기 한 줄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줄 바꿈. 그러니까 div와 div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출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엔터키 한 번 있었고 문자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엔터키.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콘솔 창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콘솔 창에 hello, strong이라고 한 태그도 지금 보이시죠? strong이라고 한 태그도 보이시고 jQuery 문자열 있고 뒤쪽에 있고. 자,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콘솔 로그라고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출력을 해볼 거냐면 똑같은 this인데 이 this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디비전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div가 돼요.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함수입니다.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자, 이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의 이너 텍스트는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자열만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하위 차일드 태그들, div와 div 사이에 스트롱이라고 하는 하위 태그가, 차일드 태그가 있잖아요. 이 차일드 태그들은 다 걷어내고, 차일드 태그는 다 걷어내고 뭐만 남겨두냐면 문자열들만 남겨둡니다. 그게 이너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너 HTML과 이너 텍스트는 그 차일드 태그가 포함이 되느냐, 차일드 태그는 다 제거가 되고 문자열만 남느냐, 그런 차이예요. 자,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시고요. 클릭해 보세요. 요렇게만 출력을 했죠. 그렇죠? 스트롱이라고 하는 태그가 사라졌죠. 스트롱이라고 하는 태그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너 텍스트고요. jQuery에서 사용할 때는 무슨 함수를 이용한다?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다. HT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컨텐트, 태그를 포함한 컨텐트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태그들은 제외하고 텍스트 내용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읽어오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읽어오거나 변경을. 자, 그 다음에 div에는 뭐가 있냐면 id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트리뷰트죠. 제가 속성은 컨텐트는 HTM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안에 뭐가 있냐면 프로퍼티가 있죠. 프로퍼티. 스타일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jQuery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HTML이라고 하는 함수,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똑같은 this .at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id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this는 HTML 엘리먼트가 되고요. 어떤 HTML 엘리먼트냐면 division이라고 하는 HTML 엘리먼트예요.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id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의 값. 그래서 함수 이름 자체가 attr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id 어트리뷰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출력할까요? this의 id 어트리뷰트는 뭐예요? 여기서 this는 division이고 division은 이 녀석이고 여기에 id 속성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division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하는 건 뭐라고 출력할까요? division이라고 출력할 거예요. 볼까요? 새로 고침 클릭. 제일 마지막에 division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속성의 값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읽어올 수 있는 방법이 at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HTML 코드들을 읽어오실 때는 HT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있는 문자열들만, 태그들은 제외하고 문자열들만 읽어오실 때는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어떤
속성 값을 읽어오고 싶으면 attr, attribu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고 필요한 속성의 값을 써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display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display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으면 그 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래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미지 같으면 alt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럼 alt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attribute alt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src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가 있는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attribute src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클릭이 됐을 때 그 div 클릭 했을 때 div의 내용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클릭했을 때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만 변경을 하면 돼요. 내용 변경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this에 무엇을 변경하시면 되냐면 html을 변경하시면 돼요. 아, 여기 세미콜론 빠졌군요. 네, 감사합니다. 문장 끝났는데 세미콜론 안 썼군요. 뭐라고 변경을 할 거냐면 여기에는 영어로 써져 있었죠. hello jQuery 이렇게 써져 있었죠. 그러면 여기를 안녕이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점점점. 스트롱 대신에 em을 써볼까요? em. 이렇게 하고 jQuery는 우리말로 어떻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영어로 그대로 쓸게요. jQuery. 자, 여기서는 아규먼트 없이 HTML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HTML 속성 값을 리턴해줘요. HTML 다음에 아규먼트를 전달하죠.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이 아규먼트로 엘리먼트의 HTML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볼까요? 새로 고치 마시고요. 클릭해보세요. 잠시만요. this가 division. 아, 여기죠, 여기. 제가 H1을 클릭하고 있었네요. 네. 디비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디비전을 클릭하시면 여기가 안녕하세요를 변했고요. jQuery가 스트롱이 아니라 em으로 바뀌었습니다. em으로. 되셨죠?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함수 말씀드렸어요. HTML, 텍스트, 어트리뷰트.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 한번 볼까요? 스타일. 콘솔점 로그라고 하시고요. 로그라고 하시고 달러 this는 디비전. 여기서 this는 디비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this에 .css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 세미콜론,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이에요. 바탕색을 볼까요? 바탕색은 뭐죠? 백그라운드 컬러일 거예요. 제가 여기가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은지 아니면은 CSS랑 똑같은지 헷갈리고 있어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회복가 안 되면 바꾸면 되니까. 회복가 안 되면 바꾸면 되니까. 새로 고침 하시고요. 여기 클릭해보죠. 아, 이렇게 나오네요. RGBA 0000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빨간색 0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도 0이고요. B도 블루도 0이에요. 그런 의미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네. 그러면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두 개가 전부 그 흰색이면 255, 255, 255인데.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컬러 좀 볼게요. 컬러. 여기 세로 고침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RGB 000, 컬러는 000이 맞죠. 컬러는 000이 맞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스타일 속성 중에서 스타일 속성의 백그라운드 컬러 프로퍼티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얘는 흰색인데 검은색인데 투명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둘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문서를 조금만 좀 볼게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TML을 변경할 때는 HT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를 변경하실 때는 텍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 속성 값을 하실 때는 attribute, ATTR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속성에, 그러니까 즉 스타일을 변경하실 때는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CS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타일 프로퍼티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흰색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컬러라고 하면 글자 색깔을 의미를 해요.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console.log라고 하시고요. 여기를 마찬가지로 this.css 컬러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this 괄호가 조금 잘못됐어요. 괄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스타일 속성의 컬러. 자, 이것도 이 두 개가 로그로 출력이 될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세로 고침하고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여기 디비전이라고 출력이 된 거는 뭐 때문에 누가 출력을 해준 거냐면 id 어트리뷰트 값이 뭐냐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RGBA 0000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CSS가 뭐냐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얘의 의미는 RGB까지는 앞에 있는 세 개는 순서대로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근데 레드, 그린, 블루가 하나도 없으면은요. 이거는 블랙이거든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A예요. A.
얘가 뭐냐면 0은 투명, 그 다음에 1은 불투명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이더라도 그 검은색이 100% 투명해버리면 아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이트로 그 한 거랑 사실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그 불투명도, 투명도가 100% 투명한 거기 때문에 완전 투명한 거기 때문에 색깔이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RGB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컬러 CSS 속성값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변경시키고 싶다. 얘네들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is의 CSS 중에서 만약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수정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다저 블루라고 하는 게 있었죠. 로 변경하고 싶다. 그리고 글자 색깔도 바꿀까요? CSS 속성 중에서 글자 색깔을 흰색 화이트로 변경하고 싶다. 이거는 inner HTML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CSS 중에서 CSS 바탕색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CSS 글자색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디비전을 클릭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치 마시고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바탕색 들어가고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CSS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hello jQuery 그리고 jQuery는 스트롱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그런 div인데 그리고 바탕색이 없죠. 바탕색 없었고 글자 색깔은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클릭하면 바탕색이 들어가고요. 글자색은 흰색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던 내용들은 안녕하세요. jQuery는 스트롱이 아니라 EM으로 들어가요. 그게 HTML이라고 하는 함수, CS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때요?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값을 읽어올 때도 HT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값을 변경할 때도 HT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CSS 스타일 값이 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CSS 해당 프로퍼티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프로퍼티를 변경하고 싶다, CSS 프로퍼티 이름에다가 변경할 값을 써주시면 돼요. 어트리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트리뷰트도요. 어떤 어트리뷰트의 값을 읽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트리뷰트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요. 어트리뷰트의 값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트리뷰트 이름 다음에 변경할 값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 있었죠. 이미지에 아이디를 줄게요. 아이디를 벌브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브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요. 마우스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와 마우스가 이미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만 처리를 했었는데 마우스가 엘리먼트 위에 들어갔을 때 엘리먼트 바깥으로 나갔을 때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어요.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on으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시면 on 마우스로 찾아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on mouse enter, on mouse leave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이벤트 이름이에요. 이벤트 이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on 클릭은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져 있고 on mouse enter는 mouse enter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자, 여기는 도큐먼트 레디 안쪽이에요. 도큐먼트 레디 안쪽입니다. 벌브 이미지 위에 마우스가 들어가면 이미지를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이디이기 때문에 달러 샵 그리고 벌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 마우스가 들어갔다 마우스 엔터예요. 함수 이름이. 그리고 콜백 함수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 똑같죠? 그쵸? 형식이 여기 있는 함수 이름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요. jQuery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항상 셀렉터로 엘리먼트를 찾는다. 그 다음에 이벤트, 클릭,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등등등. 그 다음에 콜백 함수 등록.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HTML 엘리먼트의 속성을 변경을 할게요.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src를 변경해야 돼요. src 속성을 변경을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img 태그에 src 속성을 변경을 할게요. 자, 그러면 ing 태그는 누구예요? ing 태그는 벌브잖아요. 벌브. 그죠? 벌브니까 이거 this예요. this. 그죠? 이 콜백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발생했었던 이벤트를 발생한 그 녀석. 이게 this죠. this.src 속성은 어트리뷰트란 말이에요. 어트리뷰트. 그럼 함수 이름이 attr이에요. 속성 이름은 src. 뭘로 바꿀 거냐면 이미지스 폴더가 있어요. 이미지스 폴더가 있고 거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는 벌브 오프가 보여지고 있죠. 벌브 on으로 바꿀게요. on.gif. 자, 이번에는 뭐도 해볼 거냐면 이미지 태그에 보더 스타일을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this에 보더 스타일은요. 스타일은 CSS예요. 스타일 이름은 보더죠. 이거를 어떤 값을 주시면 돼요. 1픽셀 아니다. 1픽셀로 할게요. 그냥 1픽셀 솔리드 레드로 할까요? 네, 새로 고침해 보시고요. 마우스를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리면 불이 켜지죠. 근데 마우스 바깥으로 나갔다고 해서 불이 꺼지지는 않아요. 한번 올라가서 불이 켜지면 꺼지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우스 엔터 말고 또 뭐가 있겠죠? 마우스 밖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더 처리를 해주시면 원래 이미지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요. 마우스가 이 바깥에 있다가 마우스가 이렇게
이미지 위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 하면 마우스 엔터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콜백 함수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this는 벌브라고 얘기했죠. 벌브의 어트리뷰트 중에서 src 속성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src 속성을 벌브 on gif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이미지가 여기가 벌브 오프였었단 말이에요. 벌브 오프. 그죠? 벌브 오프였는데 마우스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벌브 on으로 바뀌었죠. 그쵸? src 속성에 있었던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됐냐면 스타일 속성이 추가가 됐어요. 스타일 속성이 추가가 되면서 보더가 들어갔죠. 이 보더가 들어간 게 뭐 때문에 들어갔냐면 우리가 코드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더라고 하는 CSS를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한 거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자, 그럼 빠르게 원래대로 되돌려놔 볼게요. 샵, 벌브. 그 다음에 마우스가 빠져나가는 거는 마우스 리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우스 리브. 그리고 펑션 no.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벌브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HTML 엘리먼트 위에서 마우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leave잖아요. leave는 떠나다잖아요. 마우스 엘리먼트에서 마우스가 떠나가면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this의 어트리뷰트를 원래대로 바꿀 거예요. src 어트리뷰트를 images 밑에 있는 벌브 off.gif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도 없애버릴 거예요. this.attribute 테두리 선은 어트리뷰트가 아니죠. 여기서는 스타일이니까 CSS예요. CSS의 보더 속성을 없앨 때는요. non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우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마다 이미지가 바뀔 거예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되셨으면은요. 새로 고침하시고요. 마우스 올라가면 불 켜지고요. 마우스 밖으로 나가면 꺼집니다. 뭔가 애니메이션 일어나는 것 비슷하죠. 단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교체하는 것뿐인데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src 속성을 변경해라. 이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세요?